11월 8일이 아니라 11월 7일 거 오늘의 픽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녹화를 하루 미뤘어요. 자,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전선을 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이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같이 있어서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렇게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좀 요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선을 따라가서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쟁 지역이 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와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요 골란 고원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뺏었는데 그 배경이 여기 있는 수자원 때문이에요. 물을 좀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원래 여기가 다 팔레스타인 살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나 2차 전쟁 끝나면 2차 세계대전 끝나면 나라 좀 지어줘 그랬는데 나중에 팽 하고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기를 침공해가지고 내 땅 그러고서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걸 인정해줬거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나서 원래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가자지구라는 요 공간과 서한지구라는 요 공간에 팔레스타인 니들은 여기 가서 살아. 그래서 몰아놨어요. 여기랑 여기랑. 근데 이제 가자지구 쪽에서 그럼 우리 땅을 왜 뺏었냐 그러고서 그 하마스라는 그 집단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제 대충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지구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참다 참다 여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요 가자지구 쪽을 칠 때 여기 니들 여기 이스라엘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이집트거든요. 요 라인 넘어서 이집트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가라고 했는데 이집트가 안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좀 열어줘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난민들이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에 생활 그 인프라를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건물주야. 그럼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틴 거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전선을 보면은 요 파란색 공간이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점령지라고 봐야겠죠. 점령지. 여기는 사실상 땅굴까지 지금 전부 다 점령을 했고요. 요 미사일 표시는 로켓과 미사일을 위에서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고, 요 파란색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 표시는 이제 습격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표현들인데 파란색은 이스라엘군의 공격 그 작전 현황이고요. 요 빨간색은 이제 공격 받은 거 그리고 여기는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서한지구에서는 8월 달부터 여기도 그냥 공격해버려야겠다 그래서 공격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사실상 초토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요 서한지구가 팔레스타인들이 살으라고 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건물들을 자꾸 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 집 짓고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 땅을 이렇게 몰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참에 가자지구 쪽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지도자가 사망을 하고서 일부 이제 지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공격을 하니까 서한지구도 니들도 전쟁을 하고 싶구나.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여기서도 지금 작전 중입니다. 그래서 서한지구와 저 가자지구 좀 이런 상황이에요. 먹겠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종전이 되면 여기는 이스라엘 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서한지구는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쪽을 좀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이 진짜 미친놈들인 게 얘네가 지금 어디까지 쳐들어갔냐면 레바논 쪽에서 그러니까 일부 집단에서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저기 지상군이 쳐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가자지구 전쟁 끝났으니까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이 보라색 부분이 점령지입니다. 점령지 지금 작전 중이에요. 여기 지금 먹으려고 쳐들어가고 있는 도중이고
요 위쪽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도자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를 포격해가지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지도자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요 파란색이 이스라엘이 쏘고 있는 포격입니다. 미사일과 대포 이걸로 지금 쏘고 있고 여기는 맞고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치면은 지금 전장이 얘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가자지구랑 싸우고 있지, 서한지구랑 싸우고 있지, 레바논이랑 싸우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축소해 보면 얘네가 지금 나라로 치면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고 시리아도 공격하고 있고 이라크도 공격하고 있고 저 멀리 이란까지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보통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라크 지나가지고 이렇게 쏜 거야. 이렇게 좀 진짜 미친 것 같죠? 그래서 현재 전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휴전을 어떻게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인데 레바논을 지금 쳐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국경이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내 거. 또 이럴 수 있거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확정적인 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는 지금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쓸어버렸고 서한지구는 거의 다 먹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충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세요. 왜냐면 트럼프가 전쟁을 딱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상태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뭐 다시 한번 이건 보기가 좀 더 쉬워서 이 빨간색까지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 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요거를 빨간색 지역 여기 다 뺏겼고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은 예전에 러시아가 뺏은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줬던 거니까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그랬다가 여기까지만 뺏었었는데 그 여기를 기습 침투해가지고 뺏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 함대가 사용할 수 있는 항구들, 전략적 항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선이라면 사실 여기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전략적으로 뺏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좀 이용을 하겠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 쳐들어갔었던 부분 있죠. 여기인데 원래 조금 더 그 쿠르스크 지역까지 여기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많이 뺏었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모스크바까지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쳐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조금 또 뺏겼어요. 요만큼 뺏겨가지고 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이거는 이제 이거 뭐 천인공노할 상황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랑 충청도 빼고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뜬금없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강원도랑 경상도랑 전라도를 먹은 겁니다. 그러고서는 미국이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더니 야 그거 그냥 일본 줘.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열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미국에서는 지원을 축소하겠다. 그 니들이 나한테 해줄 게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좀 치사한 게 원래 냉전 시대 때 러시아 전체의 미사일과 핵 이런 것들을 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주둔시켜가지고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깜짝 놀래. 핵미사일 어떡하지? 코앞에다가 핵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이렇게 3자가 만나서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원해주겠다. 러시아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핵만 내놔. 그래서 핵을 결국에는 협상을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 큰 수였죠. 그러고서 그걸 뺏기고 나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이제 오리발 시전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래서 뭐 그러면서 두드려 패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럴 거면 핵을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 핵이라고 하면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고요. 전술 핵이라고 하면 이제 요런 데서 전술 핵은 그렇게 안 세요. 그래서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다 핵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무슨 AI 비행기였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무슨 전술핵 미사일 발사 장면이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산에다가 발사하니까 그냥 그 주변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냥 그 정도? 막 이렇게 버섯구름 나오고 이게 막 뿌웅 해가지고 이렇게 막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략 핵이에요. 전쟁의 전략적인 방향을 아예 뒤집어 놓을 수. 예를 들면 인천 상륙작전 막 약간 이런 거랄까? 그리고 예전에 그 이제 저기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 개마고원으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메가더가 거기다 핵 하나만 떨어뜨려 달라. 그건 이제 전략 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당시의 전략 핵의 수준이 지금은 전술핵 정도 되는 거고 전략 핵은 엄청 커졌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가져가게 되면 우크라이나한테 준다면 아마도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을까. 니들이 이걸 쳐들어와? 그럼 난 쏘겠다. 사실 양쪽이 핵전쟁을 벌이면 우크라이나는 전역이 초토화되겠죠. 그런데 모스크바만 죽이면 사실 얘네는 끝나거든. 뭐가 없어. 나머지는 여긴 다 척박한 땅입니다. 러시아가 땅은 세계 2위인가? 그렇죠? 세계 1위인가 2위인가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 못 씁니다. 실제 쓸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쪽 블라디보스톡이랑 모스크바랑 약간 이런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중간 지역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는 좀 인구가 적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인단 할 때도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좀 몰려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원체 우크라이나가 땅덩이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뺏겨도 뭐 이렇게 그렇긴 한데 요 지역이 어차피 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대요. 예전에 러시아가 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러시아 그 푸틴 입장에선 그거였어요. 선거를 하자. 러시아로 살래? 우크라이나로 살래? 그래서 크림을 뺏어갔거든요. 웃긴 거지. 여기에 러시아인이 많이 사니까 그럼 투표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 투표했습니까? 그냥 내가 가질게.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먹은 상태니까 그 뒤쪽에 있는 후방 쪽에다가 엄청난 포격을 해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방공 쪽인데 뭐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면 여기서 이제 막고 있다. 그런 정도고 최근에는 모스크바 쪽에서 뭐 드론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다 격추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이 방공망을 좀 달라. 그걸 가지고 뭐 러시아의 미사일을 좀 막겠다. 그걸 왜 줘야 되냐? 아, 그거 좀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그 저기 간담회 할 때 그때 이제 외신 기자가 물어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할 생각이냐?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좀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 틀린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USSR 소련이었고 소련군이 그때 당시에 스탈린과 마르크스에서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가 북한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으니까 기술과 자금, 무기, 어쨌든 간접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달라 이런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외신 기자는 약간 온도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때 우크라이나 가?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거지. 해외 각국의 나라가 도와줬으니 니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네. 좀 검토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죠. 하여튼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은 러시아로 넘어가고 끝나지 않을까. 근데 저기 트럼프가 나는 대통령 이제 당선되면 취임하기 전에 전쟁 끝낼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픈된 게 없어요. 그냥 끝낼 거야. 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핏 내비친 것이 지원 끊으면 되잖아. 그거 지원 왜 해? 돈만 나가게 해. 그런 얘기를 그냥 인터뷰처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략이라고 했었던 것이 이걸 끊으려는 계획인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전략이 뭐가 있느냐?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 트럼프가
푸틴이 전화했나? 푸틴이 트럼프한테 축하해 대통령 됐다며.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내야지. 그러니까 푸틴이 실제 한 말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성명을 발표해요. 니들끼리 왜 우리의 전쟁을 끝내지? 만약에 여기가 전쟁이 끝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멸망하는 길이다.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유럽은 그럼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좋은 선례가 아닌데 이스라엘 여기 전쟁으로 무단 침범을 해서 땅을 뺏었다. 근데 그걸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주변에 있었던 나토 국가, 물론 나토 국가들은 사실 걱정이 없죠. 만약에 뭐 나토 국가를 쳐들어갔어. 그러면 유럽 전체를 두고서 진짜 3차 대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이라는 건 뭐예요? 연합 국가들끼리 뭉쳐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최근에 군비를 늘리고 있고,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의 군소공장들을 지금 팽팽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도 얘들의 말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 여기는 산지가 없고요. 우리는 산지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여기가 지금 막 다 산지잖아요. 이쪽은 사실상 써먹을 수 있는 땅도 얼마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요렇게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만큼이 산지입니다. 실제로 농사 짓고 어떻게 해먹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부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스크바의 구조를 보면요.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여기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배산 임수인 건 어쨌든 알겠어. 밑에 저기 바다 넣고 물을 넣구나. 어쨌든 뒤쪽에 산을 깔아놓고 있긴 한데 앞에가 평야입니다.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지역을 구글 맵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 미개발 지역 이렇다 보니까 나무 하나도 없어, 옥수수 하나도 없어, 그냥 허허 벌판, 말 그대로 허허 벌판.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 갑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거리가 아까 이제 한국 보여드렸지만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제 예전에 저기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터들어오면 금방 점령당할 수도 있다. 그 모스크바는 점령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모스크바를 먹었었죠. 궁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표트르 대제였나? 그 왕이 궁을 비웃듯이 도망가 버렸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 그러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을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호텔을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그거 외에도 몽골이 여기서부터 쳐들어가가지고 모스크바를 두드려 팼죠. 그런 것도 그렇고 예전부터 많이 좀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토를 건드리진 못하겠지만 나토가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침공해서 먹을 수 있다. 그 선례가 생기면 중국이 대만을 먹는 것도 좀 만만한 일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됐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대만은 대부분의 지역이 산간 지역이에요. 그죠? 세파라죠? 그래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동네가 지금 여기 나무 없는 동네, 여기 타이페이랑 일부 지역밖에 없어요. 이게 반대면 좋은데 여기랑 공격 잃어버리면 그냥 다 포격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떤 전쟁 현황이었습니다.